안녕하세요. 박용준입니다. 오늘은 C샵 교과서 마스터하기 21번 .NET API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현재 장만 순서를 조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if문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if문을 책에 있는 내용만 다뤄보면 상관없는데, 만약에 현재 책과 함께 학습하는 게 아니라 현재 강좌만 보시고 계시는 입장에서는 if문에 대한 더 많은 연습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마이크로소프트 독스의 런 메뉴에는 C샵 관련된 여러가지 실습 예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안을 해드리기 위해서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if문 배우고 나서 이번 시간에 다루는 두 가지 클래스 정도를 사용법만 안 상태에서 마이크로소프트 독스에 있는 런 메뉴에 있는 C샵 따라하기 예제를 한번 수행해 보시라고 .NET API 부분을 먼저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ET API 부분은 현재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미리 보기 하셔도 짧은 장이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여러분들이 소화를 시켜 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NET API에 관련된 간단한 두 가지 클래스 사용법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먼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모로 .NET API 관련해서 매스 클래스, 수학을 나타내는 매스 클래스하고 랜덤 클래스를 다뤄보고, 매스 클래스의 어떤 멤버들은 정적 멤버를 가지고 있고 랜덤 클래스의 멤버들은 인스턴스 멤버를 가지고 있는데요. 정적 멤버와 인스턴스 멤버에 대한 맛보기 내용을 이번 시간에 또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NET API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컴퓨터에는 앞서서 즐겨찾기를 몇 개 해놨는데요. C샵을 공부할 때 우리는 구글과 같은 검색 엔진에서 무엇인가 C샵 뭐뭐뭐 이런 식으로 검색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빠른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순서대로 어떠한 차근차근하게 공부를 해 나가고 싶다. 그럴 때는 마이크로소프트 독스의 런 메뉴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경로 찾아보기에서 C샵을 찾아서 검색해서 학습을 해 나가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제 강의에서 기본적인 모든 용어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언어 포털 사이트인 여기에서 제시해주는 언어를 일단은 첫 번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99%는 여기에서 제공해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한두 개 정도는 병행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NET 관련된 모든 API,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즉 모든 클래스, 모든 네임스페이스, 모든 메서드들은 다 어디에 들어있다? .NET API 브라우저에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해서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덤으로 제 블로그 학습 가이드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NET API 브라우저에서 우리가 콘솔 클래스를 매번 사용해 봤어요. 그러면 콘솔 클래스를 검색해 보면 system.console 클래스에 대한 정보를 이 링크를 통해서 검색해서 나오는 이 링크를 통해서 우리는 관련된 클래스에 대해서 정리를 해줄 수가 있는데요. 콘솔 클래스의 write line 메서드까지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직접적으로 해당 클래스에 대한 정보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또 string.format 같은 메서드도 우리가 검색을 해서 손쉽게 해당 기능에 대해서 string.format 클래스의 기능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또는 콘솔 클래스의 readLine 같은 메서드에 대한 설명서를 보고 싶다. 설명서이긴 한데 어쨌든 해당 .NET에 있는 모든 API에 대한 백과사전이 여기 사이트에서 .NET API 브라우저에서 우리가 검색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검색되는 정보는 클래스, 구조체, 열거형, 네임스페이스. 제가 데모로 데이트타임 구조체를 많이 썼죠. system.datetime struct
구조체를 사용해서 현재 날짜에 대한 정보를 얻어온다든가 그런 정보를 여기에서 단넷 API 브라우저에서 검색을 해서 사용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단넷에는 수천 개의 클래스가 있고요. 수만 개의 메서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를 계속하고 있지만 단넷에 있는 모든 명령어를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몇십 년 동안 해도 알 수는 없어요.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찾아가는 방법, 이런 때는 이런 명령어가 있었지, 이 정도. 여러분들이 카테고리별로 따라다녀 주시면 돼요. 파일에다가 무엇인가를 저장할 때는 system.io,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저장할 때는 system.data.뭐뭐뭐 이런 식으로 그 흐름을 이해를 하려고 우리가 순서대로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우리는 system.console, 즉 콘솔 클래스를 가지고 화면에 C샵의 기초 문법들, if문 같은 연산자 같은 것을 공부를 하고 있는 시점이고요. 그러고 나서 우리는 단넷 API를 공부하면서 굉장히 많은 API들을 공부하는데 API 뭐는 뭐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흘러가듯이 어느 시점에서는 어떤 클래스를 한번 다뤄보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C샵 기초문법 공부할 때는 너무 많은 클래스는 다루지 않습니다.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콘솔이라는 환경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모든 영역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클래스들, API들을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번 시간에는 큰 특징을 갖는 클래스들 중에서도 우리가 단넷 API 중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클래스 중에서도 큰 특징 있는 매스 클래스하고 system.mass 클래스가 하나 보이고요. 또는 랜덤 클래스가 하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랜덤 값. 랜덤 클래스는 역시 시스템 네임스페이스 안에 랜덤 클래스가 있고요. 이러한 클래스들을 한번 정리를 간단하게 이번 시간에는 단넷 API 브라우저에서 랜덤 클래스 한번 검색해보고 매스 클래스를 먼저 한번 검색해보고 제일 간단한 추가적인 클래스이니까 system.mass 클래스는 말 그대로 수학 관련된 기능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수학 관련된 기능을 제공해 주는데 비주얼 베이직에서도 사용해 줄 수 있고 C샵에서도 사용해 줄 수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비주얼 베이직 쪽으로 보여지고 있네요. 샘플 예제가 매스 클래스는 대부분의 어떠한 메서드들이 정적 메서드, 이게 좀 어려운데요. 스태틱 메서드라고 해서 매스 클래스 점 찍었을 때 나오는 기능을 사용해서 뭔가를 처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랜덤 클래스는 매스 클래스하고 다르게 인스턴스 클래스라고 해서 랜덤 클래스를 사용하려고 하면 랜덤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생성해주는 작업이 한 번 더 필요합니다. 즉 랜덤 클래스에 있는 어떤 메서드들은 인스턴스 메서드고요. 매스 클래스의 어떤 메서드들은 정적 메서드이고요. 정적과 인스턴스 우리가 앞으로 계속 배워 나갈 건데요. 일단은 이번 시간에는 두 가지를 한번 사용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매스 클래스와 랜덤 클래스를 사용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하는 거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C샵 인터랙티브로 돌아와서 시스템 네임스페이스 안에 있는 매스 클래스에 대해서 한번 몇 가지만 한번 사용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system.mass 클래스는 대부분이 정적 멤버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태틱 멤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우리가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스태틱과 인스턴스를 비교를 할 거예요. 스태틱 멤버는 직접 매스 클래스의 시스템 생략가능 매스 클래스에 점 찍었을 때 멤버, 점을 우리가 굳이 이름을 정한다면 멤버, 매스 클래스의 멤버들, 매스 클래스 안에 있는 멤버들에 접근하는 연산자다 해서 멤버 액세스 연산자, 멤버 접근 연산자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는데요. 매스 클래스의 파일을 요청해 주면 3.1415926535 이렇게 파이 값을 기본으로 제공을 해 준다라는 거죠. 스태틱 멤버는 점 찍었을 때 바로 호출해 주는 멤버를 스태틱 멤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다른 걸 한번 사용해 볼게요. 매스 클래스는 대부분이 정적 멤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매스 클래스의 max란 이름의 함수, max란 이름의 메서드에다는 5와 3을 넣어줘요. 그러면 5와 3 중에 큰 값을 구해주는 게 뭐다? max 메서드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매스 클래스에는 점 찍었을 때 abs를 사용해서 마이너스 10을 넣어준다. 그러면 마이너스 10의 절대값인 10을 반환을 시켜주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또 다른 특징이 있는 거는 시스템 네임스페이스 안에 있는 랜덤 클래스라는 게 있어요. 랜덤 값, 말 그대로 랜덤하게 어떤 값을 반환을 시켜주고 싶다. 랜덤한 값을 주고 싶다. 그러면 얘는 정적인 멤버가 아니라 인스턴스 멤버라고 우리가 정의를 해놓고요. 스태틱과 인스턴스에 대한 내용은 계속 공부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걸 제일 어려워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나중에 보면 정말 쉬운 개념인데요. 일단은 스태틱일 때는 점 찍었을 때 바로 나오는 거. 인스턴스일 때는 new라는 이름의 키워드를 사용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 놓고 새로운 객체를 만들어 놓고 새로운 인스턴스를 만들어 놓고 새로운 실체를 만들어 놓고 제가 이렇게 계속 발음할 거예요. 뒤에서 이어지는 장에서 클래스와 객체 시간에 계속 다룰 내용인데요.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는 스태틱 멤버와 인스턴스 멤버에만 포커스를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턴스 멤버는 랜덤 점 찍었을 때 바로 뭐가 없어요. 명령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한다? 랜덤 클래스의 인스턴스인 소문자 랜덤으로 는 new 랜덤 클래스의 괄호열고 닫고 이렇게 해줘야지 뭐가 나온다? 랜덤 클래스를 사용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문자 랜덤이 아니라 소문자 랜덤, 즉 얘를 우리가 오브젝트, 객체, 인스턴스라고 발음하는 랜덤 객체 점 찍었을 때 어떠한 명령어들, 어떠한 API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런 것을 인스턴스 멤버, 인스턴스 클래스다 이렇게 보셔도 돼요. 스태틱과 인스턴스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스태틱은 클래스 이름 점 찍었을 때 나타나는 거고요. 인스턴스는 인스턴스 멤버를 갖는 클래스들은 인스턴스를 생성해주는 이 구문, 이 모양, 어떤 클래스의 어떤 이름은 new 어떤 클래스 괄호 열고 닫고 이 모양을 우리가 수백 번, 수천 번 사용을 할 겁니다. 앞으로. 자, 그러면 랜덤 점 찍었을 때 next란 이름의 메서드가 나오네요. next란 이름의 메서드는 랜덤 값을 제공을 해주고 있는 메서드입니다. 예를 들면 1부터 10까지 이거는 항상 뒤에 있는 값은 맥스 밸류는 항상 헷갈려요. 1부터 10까지의 랜덤 값을 화면에 출력해 주고 싶다. 그럼 랜덤 객체의 .next 메서드로 호출해 주게 되면 실행할 때마다 1부터 10까지의 정수 중에서 원하는 값을 뽑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주사위를 표현한다고 한다면 프로그래밍 상에서 주사위를 하나 만들어 주고 싶다. 그러면 랜덤 객체에 다이스라는 이름의 객체를 하나 랜덤 클래스의 인스턴스로 하나 만들어 주고요. 다이스 객체에 점 찍었을 때 넥스트를 찍어서 1에서 7까지 사이, 즉 1에서 6까지 사이, 1에서 6 사이의 정수값을 반환을 해라. 이렇게 하게 되면 실행할 때마다 랜덤하게 뭐가 나올지는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죠. 우리가 뭐가 나올지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다이스 객체에 1과 7 실행하게 되면 주사위가 3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랜덤하게 어떤 값을 받아오고 싶다. 그럴 때는 next 메서드를 호출을 해서 어떤 값을 원하는 값을 받아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system.mass 클래스 한번 사용해 본 거고요. system.mass 클래스의 파이, max, absolute, abs 메서드 한번 사용해 본 거고, 랜덤 클래스의 인스턴스는 이렇게 생성합니다. 그러고 나서 next 메서드로
정수형 또는 실수형 값을 받아올 수가 있는데요. random.rext에다가 1,7 하게 되면 1부터 6까지의 뭐를 받아준다? 정수형 데이터를 반환시켜준다. 그러면 다이스 개체는, 소문자 다이스 개체는 1부터 6까지의 값을 실행할 때마다 랜덤하게 값을 반환시켜주는 기능을 제공을 해주더라. 그런데 모양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매스 클래스는 매스 점 찍었을 때 바로 멤버에 접근해 줄 수 있고요. 매스 클래스가 갖는 파이라는 이름의 멤버에 접근해 줄 수가 있는 거고요. 인스턴스 멤버는 바로 랜덤 점 찍었을 때 멤버에 접근이 불가능하고, 인스턴스 생성하는 구문, 클래스 이름, 새로운 개체 이름, new, 클래스 이름, 괄호 열고 닫고, 이 모양, 개체를 생성해주는 이 모양을 통해서 새로운 개체를 만들어 놓고 새로운 개체 점 찍었을 때 멤버에 접근해 줄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멤버들을 인스턴스 멤버라고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다이렉트로 접근해 주는 멤버를 스태틱 멤버라고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부를 거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러한 클래스들은 멤버 이름 앞에 스태틱이 붙는 거고요. 이러한 멤버들은 멤버 이름 앞에 스태틱이 붙지 않습니다. 즉 스태틱이 붙느냐, 메서드 이름 앞에 스태틱 키워드가 붙느냐 안 붙느냐의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이 내용은 계속해서 우리가 정리를 해 나갈 겁니다. 스태틱 멤버는 클래스 이름 점 찍었을 때, 즉 멤버 액세스 연산자인 점을 찍었을 때 바로 노출이 되는 거고요. 인스턴스 멤버는 새로운 개체, 새로운 인스턴스, 새로운 실체, 다 똑같은 단어예요. 제 강의에서는 개체, 새로운 오브젝트, 새로운 실체, 새로운 인스턴스를 만들어 놓고 새로운 인스턴스 점 찍었을 때 멤버 액세스 연산자인 점 찍었을 때 새로운 멤버가 나오게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즉 C샵에는 수천 개의 클래스들이 있는데요. 물론 우리가 클래스를 새로운 이름으로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단넷에 내장되어 있는 내장 클래스들이 수천 개, 내장 메서드들이 수만 개가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다 기억을 할 수 없지만 그 전체적인 특징을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스태틱 멤버냐 인스턴스 멤버냐로 결정이 되고요. 스태틱 멤버는 클래스 이름 점 멤버 이름, 인스턴스 멤버는 클래스의 인스턴스 생성해주는 단계를 하나 거친 다음에 그거 이름 점 멤버 이름, 이렇게 사용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이름은 int, 스트링처럼 말 그대로 새로운 데이터 형식이기 때문에, 클래스는 데이터 형식이기 때문에 bar을 사용해서 줄여서 표현을 해도 됩니다. 이렇게 bar을 사용해서 줄여서 표현해도 되고요. 그러고 나서 다이스 개체 next에서 1,7 하게 되면 1부터 6까지의 정수를 랜덤하게 출력하자,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됐죠? 일단은 .NET API 브라우저에는, .NET API 탐색기에는 수많은 명령어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거를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제 강의, 제 책에서는 뭐를 강조한다? 순서대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자. 현재 시점에서는 매스 클래스의 파이 한번 사용해 본 거고, 매스 클래스의 맥스에다가 어떤 두 개의 숫자 값을 던져주면 그 중에서 큰 값을 알려주더라. min 펑션, min 메서드는 작은 값이겠죠. 그 다음에 max.abs는 절대값을 반환시켜 주더라. 그 다음에 랜덤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만들어 놓고 next 메서드를 사용해서 1부터 11까지의 랜덤 값을 한번 뽑아봤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랜덤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만들어 놓고 1,7 하게 되면 1부터 6까지 반환이 되더라. 1부터 6까지 반환이 되더라. 그리고 이러한 클래스들의 인스턴스를 만들 때는 앞에 있는 거는 바로 사용을 해도 동일한 표현 방법이다. 일단은 오늘은 이 강의에서는 이 두 가지 예제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돼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NET에 있는 모든 클래스들은 스태틱 멤버와 인스턴스 멤버를 가지는구나.
스태틱 멤버에 접근할 때는 멤버 액세스 연산자인 점, 닷, 피리어드 기호를 사용해서 클래스 이름 점 찍었을 때 멤버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거고, 인스턴스 멤버는 클래스 이름 점 찍었을 때 멤버의 접근이 불가능하고, 새로운 인스턴스, 새로운 개체를 만들어 놓고 새로운 개체 점 찍었을 때 멤버에 접근할 수 있다. 이 예제만 일단 현재 화면에 딱 화면에 나오는 이 예제만 여러분들이 C# 인터랙티브에서 실행해보고 그 결과를 확인해보고, 아, 이렇게 두 가지 특징이 있구나. 클래스에는 멤버에는 스태틱 멤버가 있고 인스턴스 멤버가 있구나.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현재 예제는 여러분들이 완성이 된다. 현재 강의, 이번 시간 강의는 이 예제, 현재 화면인 예제 정도까지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우리는 정적 멤버와 인스턴스 멤버에 대해서 두 가지 클래스를 사용해서 한번 정리를 해 봤는데요. 이거 관련된 현재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 독스에 있는 런 메뉴에서 제공해주는 도전 과제들을 우리가 한번 수행해 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 이후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오늘 했었던 내용의 확장판입니다. 즉 C샵을 사용하여 .NET 클래스 라이브러리의 메서드 호출, 이 제목의 이 링크에 들어가 보면 이 내용이 나오거든요. 여기에는 매스 클래스라든가 랜덤 클래스를 사용해서 어떠한 값을 출력해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를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정리를 해야지 그 다음서부터는 어떤 예제 나올 때 이 부문에 대한 도전 과제, 이 부문에 대한 어떤 예제를 꾸밀 때 이러한 클래스들에 대한 사용 경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미리 .NET API, .NET에 있는 굉장히 많은 API 중에서 두 가지 정도를 미리 한번 사용을 해본 거고요. 자, 그러면 오늘의 도전 과제는 여러분들이 시간 내서 현재 링크에 와서 이 링크에 있는 C샵을 사용하여 .NET 클래스 라이브러리의 메서드 호출, 이 실습 예제를 한번 실행해 보시기를 권장을 해 드립니다. 현재 링크는 지금 보고 계시는 동영상 밑에 설명서란에다가 도전 과제 링크를 넣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또 여기까지이고요. 현재 강의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내일이면 주말이죠. 여러분들 역시 지난 5일간 또 학습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았고요. 저는 내일 또 뵙도록 하고, 여러분들 주말에는 혹시나 주말에 여러분들이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 이외에 혹시나 시간적 여유가 되신다 하시면 한번 공부도 한번 더 해보시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자, 저도 주말에 조금 시간 내서 다음 시간 강좌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